여론조사 오늘 호남 지역 여론조사 2개가 나왔어요. 예. 어제 이제 저렇게 쐐기를 박았죠. 저게 저는 5% 이상은 영향이 갔을 것 같은데. 예, 저 국정과제 1호를 모르는 정청래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그나마 좀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호남 우리 당원들이 마음을 굳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야, 이건 진짜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이제 대세가 기우는 형국이기 때문에 괜히 정청래 밀었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자 하면서 이제 더 쏠림 현상이 이제 더 벌어지지 않을까. 어제 토론회가 한 5% 정도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5% 정도. 근데 그걸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늘 여론조사 2개 나왔는데 정청래와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3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호남 지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뉴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혜태님, 청래 플랜 B 떨어져 나가서 찌끄레기들과 조국당이 합쳐서 교섭단체 만들어 이잼 흔들 것 같네요. 예. 그걸 이제 제가 바라는 바죠. 제발 좀 해달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뉴스 함께 보고 가시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선호도 44%를 넘어서며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광주보다 전남과 전북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KPI 뉴스가 제로투원 파트너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중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김민석 후보가 44.7%로 가장 높게 조사됐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30.6%, 송영길 후보는 12.1%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내에서도 광주와 전남북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광주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6.9%로 당대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정청래 후보가 33.7%, 송영길 후보 1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과 전북에서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앞서 나갔습니다. 전남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46.6%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29.4%, 송영길 후보는 14.7%였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전북에서도 48.9%를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정청래 후보는 29.3%, 송영길 후보 9.1%였습니다. 네, 광주 그 지역 방송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보셨어요. 광주가 조금 의외죠. 광주가 의외긴 한데 전북도 의외예요. 전북이 지금 가장 높죠. 전북에서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 같고 그 다음이 전남, 그 다음에 광주 순인데 저게 뭐 한 15% 정도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저거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어쨌건 호남 지역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뭐 10% 이상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과 그 다음에 무당층으로 조정을 하면은 저 여론조사도 30% 가까이 차이가 났을 것으로 보여요. 전체 지금 광주 호남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으로 좁히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20% 이상은 아마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오늘 이제 하나 또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나왔는데 호남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가 났습니다. 여기서는 김민석 후보가 57.7%, 그 다음에 정청래가 28.2%,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송영길 후보는 6.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전남이 고향이니까 고향이 전남 고흥이죠. 호남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호남 지역은 전략 투표를 해요. 다른 지역보다 더 적게 나오잖아. 지금 6.8%면은. 그러니까 전략 투표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송영길을 지지하지 마음속으로야 1번을 송영길 찍고 싶지. 근데 지금 이번 판때기는 김민석이 되는 판이잖아. 그러면은 굳이 뭘 송영길한테 뭘 또 표를 주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정청래 하는 꼴을 보니까, 야, 이거 민주당이 좀 분당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분열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김민석을 밀어줘서, 김민석이 1차에서 그냥 끝내버려야, 50%를 넘어서 끝내버려야, 당이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게 호남 유권자들의 이제 전략적 판단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오히려 표가 더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줄잖아요, 지금. 그죠? 뭐 대구 경북이나 강원, 뭐 인천보다 더 줄어들고 있어. 지금까지 그 송영길 후보 득표율이 가장 낮은 데가 제주예요, 제주. 제가 제주를 보면은 제주가 호남의 예고편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전략 투표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싫어서 제주에서 득표율이 적게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송영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득표율이 적게 나오는 이런 역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요, 여러분 64% 정도 되죠. 64%. 그 다음에 정청래는 28%가 됩니다. 예. 혜태님, 교섭단체 되면 많은 권한들이 주어짐. 조혁당 전충생이 20석에서 10석 완화 법안 발의했어요. 그거 주자니까. 송영길 후보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과자 부스러기 좀 쥐어주고 내보내자니까. 합당 자꾸 그거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뭘 권한이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 결국은 다수당이 뜻하는 대로 가는 거야. 좀 귀찮긴 한데. 그리고 그게 바로 돼요. 법안 내면은 교섭단체가.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뭐 질질 끌다가 총선 직전에 통과시키면 조국당이 다음에 열석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작전이. 자, 그리고 수도권도 보시면은요, 수도권에서는,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가 39.9%, 정청래는 34.5%, 약 5% 차이 나죠.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은 김민석 45.5%, 정청래 40.3%, 또 5% 차이 나죠. 제가 인천이 수도권의 예고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인천에서 5% 차이 났잖아요. 그대로 5% 차이가 나잖아. 5% 차이가 나잖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주보다 호남이 좀 더 세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남 쪽에서 일단 세게 나올, 뭐 이거 여론조사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제주 쪽보다 지금 세게 나올 상황이잖아, 호남이. 그리고 뭡니까? 인천보다는 나은 거예요, 지금. 서울이. 인천보다는 낫다. 그리고 지금 팀 정청래가 지금 완전히 똥볼을 차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점점 더 벌어져요. 지금 이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벌어져 있다라고 봐, 저는. 그래서 5% 이상이에요, 수도권에서도. 한 7, 8%까지도 봅니다. 7, 8% 차이까지도 알 거다, 수도권에서. 그러면 지금 상황이, 김민석 후보가 46%인데, 현재 46%인데, 이게 30%밖에 안 돼요, 전체에. 그런데 호남에서 55% 이상이 나오면은, 50% 넘어가죠. 55% 이상이 호남에서 나와버리면은, 현재 46%니까 50%를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5% 차이인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김민석 후보가, 그러니까 50% 초반대, 혹은 40% 후반대, 그러니까 51에서 49 사이? 이 정도만 수도권에서 나오면은, 결선 없이, 선호 투표 없이 1차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 유권자를 보면은요, 김민석이 46.8, 정청래가 35, 송영길이 6.5, 이렇게 됩니다. 전체 유권자로 보면. 이거 단순 환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건 10% 이상 격차가 벌어졌고, 김민석 후보가 47%니까요. 거의 이제는 5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김민석하고 송영길을 합치면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53%가 조금 넘죠. 53.2%가 되고, 정청래는 35.2%가 돼요. 이게 팀 정청래, 팀 이재명의 득표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거의 유사하게 나와, 지금. 현재까지, 투표 결과를 보면, 정청래 득표율하고, 팀 정청래 최고위원들의 득표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팀 이재명,
김민석과 송영길, 팀 이재명의 득표율이 팀 이재명 최고위원들의 득표율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팀 정청래는 28.2%를 3으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적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28점, 호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호남에서 28.2%를 3으로 나누면은 얼마가 됩니까? 10%가 채 안 되잖아요, 그죠? 9%가 되는 거잖아, 3으로 나눌 경우에. 물론 한 명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얘네들 털레반 전략이 최민희한테 몰빵을 하고 이성윤과 한민수로 나누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최민희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은, 정청래가 28.2%를 받는다고 하면 최민희는 14.1%가 나오는 거예요. 14.1%. 그죠? 14.1%가 나오고, 이성윤과 한민수가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진다 그러면은 7% 정도 나오는 거죠. 7%. 그지? 최민희한테 몰빵을 해가지고 최민희한테 몰빵을 하면은 14.1%. 그 다음에 이성윤과 한민수가 정확히 반반을 가져간다 그러면 7%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송영길과 김민석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송영길과 김민석을 합치면 자, 지금 64.5%가 되죠? 64.5%가 되는 거예요. 64.5%를 4로 나눠보세요. 물론 김용호 후보가 조금 가져갈 거예요. 예. 근데 한 2%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봐, 저는. 한 1%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호남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김용호 후보가 사실상 탈락을 하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김용호 후보의 득표율은 호남에서는 1%대까지 떨어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64% 정도, 64% 정도가 친명 후보들한테 가게 될 거다. 자, 그러니 64를 4로 나누면 16이 나오잖아. 16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다 나눠지진 않겠지만은 4명이 16이 나오는 거야. 그럼 1등부터 4등까지가 자, 박선원, 서미와 김용, 임미애가 호남에서는 1등부터 4등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나눠주면. 그리고 지금까지 투표한 숫자보다 더 많죠? 호남에서 투표한 게. 다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임미애가 만약에 호남에서 16%죠? 16%를 받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7% 정도 받았는데 한민수한테 떨어져 있는 걸 다 따라잡는다는 거야, 호남에서. 예? 호남에서 다 따라잡힌다는 거예요. 전체 평균만 16%만 받으면은 임미애가 지금 한민수가 14% 정도 나오고 임미애가 7%인데 이게 16%를 받아버리고 한민수는 7% 나온다고 그랬잖아. 한민수가 7%가 나와버리면은 한 번에 역전이 돼버리는 거야, 이 판이. 어?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김용, 서미화. 예?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돼, 지금. 제가 막 열심히 떠들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럼 김용, 서미화. 몰빵.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 이해가 됐어, 나는.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박선원, 임미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뭐 솔로몬 아닙니까, 제가? 이 정도면은? 아니,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부터 제가, 싸우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게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는 말이. 64를 4로 나누면 16이 된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김용섬이와 몰빵. 그걸 하라는 거야. 해! 계속해! 막 써! 여기다 써! 김용섬이와 맞습니다. 그 슈프리모. 그거 계속해! 해도 돼! 제가 뭐라고 안 해요. 보성님, 김용섬이와 그거 계속해! 몰빵을 하라고, 거기다. 본인들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김용섬이와 몰빵을 해라. 근데 제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제 얘기가 들어보니까 맞아, 이게. 그러면은 박선원, 임미애를 찍으시면 돼, 그분들은. 최한욱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박선원, 임미애를 찍고 이해가 도저히 안 돼. 그러면은 김용섬이와를 찍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지 소로스님, 이거 좋아요, 그죠? 김용섬이와 몰빵을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해라. 안 말린다. 그래, 알 수 없음님, 김용은 고정. 그래, 김용 고정해. 혼자 해. 2표를 찍어, 김용한테. 계속 고정을 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건 하면 안 돼요, 그죠?
김용을 두 편 찍으면 안 되지, 투표가. 한 명은 다른 사람 찍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김용은 혼자 고정을 하란 말이에요. 혼자 김용을 고정을 해놓고, 뭐 서미아를 찍건, 박서론을 찍건, 임미애를 찍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예. 그래서 김용 몰빵을 해, 그냥. 하라고. 내가 말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 채팅창에도 써. 김용, 서미화, 몰빵, 빵빵빵. 이거 계속 하라고. 예? 예. 그러시면 되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예, 박선원 임미애를 찍으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 뒤집어진다는 거야, 제가. 호남에서. 근데 지금 64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7대3이 나올 것 같아요. 많으면 8대2까지도 갈 분위기야, 지금. 왜? 어제 정청래가 호남에서 똥볼을 찼다고 그랬잖아. 8대2가 나와버리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판이. 그리고 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호남 유권자 당원 여러분들한테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자, 여기 보니까 수도권은 5% 차이가 나와. 그러니까 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전까지 했던 상황이 거의 유지가 되는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호남에서 확실히 판세를 한번 뒤집어주면 수도권은 그냥 유지가 된다. 5% 정도 지금 더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냥 유지가 돼가지고 호남에서 결정된 판세가 그대로 굳어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뭐 서울에서 뭐 갑자기 경기도에서 이게 뒤집히기가 어려워. 그래서 호남 판세가 수도권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남 당원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에 투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김용, 서미와 몰빵하실 분들은 몰빵을 해요. 안 말린다니까, 내가. 그지? 그걸 하고, 박선원, 서미애를, 임미애까지 4명을, 나는 3명을 굳이 해야 되겠다. 응? 4명을 할 수 있음에도 표가 남는데도, 표가 남아, 표가 남는데도 나는 굳이 3명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김용, 서미아를 찍고, 나는 무조건 4명을 만들고 싶어. 그죠? 4명을 무조건 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선원, 임미애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에이, 나는 3명이면 됐어. 뭘 굳이 4명까지 욕심을 부려. 그럴 필요 없고, 3명에 만족할래.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용, 서미화.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야, 무슨 소리야? 1명이라도 더 넣어야지. 나는 4명을 만들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은 박선원, 임미애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4명 판은 박선원, 임미애. 3명 판은, 서미와 김용. 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호남 뭐 당원들이 다 제 방송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미 투표도 시작됐는데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저는 호남 당원분들이 알아서 다 하실 거라고 봐요. 게다가 뭐가 있냐면은 호남은 또 뭐가 다르냐? 다른 지역은 온라인 당원이 이제 압도적 다수인데 호남은 오프라인 당원이 여전히 비중이 높아요. 즉 조직이 있는 거예요. 호남은 조직이 있어. 조직이 움직여. 그러면은 김민석 캠프, 송영길 캠프에서 이 작전 안 짜겠어요, 여러분? 다 움직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호남은 조직이 있잖아. 뭐 수도권은 당원들이 다 온라인 당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지침대로 움직이고 이게 안 돼. 근데 호남은 다 묶여 있어요, 당원들이. 뭐 지역 당위원회랄지 뭐 지역 조직이랄지 이렇게 다 묶여 있어. 그래서 이미 캠프에서는 표 계산이 들어갔을 거고, 캠프에서 뭐 예컨대 어느 지역은 여기 우리 임미애 쪽으로 뭐 몰아주자, 어느 지역은 서미아 쪽으로 몰아주자 해가지고 지금 표 계산이 돌아갈 거예요, 캠프에서. 예. 캠프 조직도 움직인다 같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뭐 유튜버들이 떠들어봐야 그 영향도 없어요. 그냥 일부 좀 도움을 주는 거지. 제가 여기서 혼자 떠든다고 민주당 만약에 당대표 선거에 막 판세를 바꿔놓고 막 최고위원 하나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으면은 제가 뭐 지금 이걸 합니까? 이거 돈을 걷어야지.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정성이 부족해, 슈퍼챗을 쏴 이걸 하고 있지 내가. 그 정도면은 이거 되지도 않고. 호남은 조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들 소용없고, 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직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리고 표 계산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지금 몇 표 정도가 들어오게 될지를 대충 예상이 돼요, 호남은. 그러면 그 표를 잘 분배를 해가지고, 그래서 호남에서 이제 전략 투표가 가능해지는 거야. 호남 때 무슨 경선을 하면 막 팔이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예, 호남만 조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뭐 김민석 후보가 애초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뭐 저를 막 뭐 욕을 해, 신천지래. 아니 근데 4대1 만들자는 게 제가 한 얘기예요? 물론 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니 김민석 대표가 한 얘기잖아. 김민석 후보가 한 얘기 아니에요. 4대1, 5대1, 5대0까지 가자고. 복만삼님, 호남에는 조직이가 있고 조국당에는 조지리가 있고 치안욱TV엔 조지미가 요즘 뭐 좀 약간 헛발질이 심한 것 같아 다시. 아니 그렇잖아. 아니 김민석 후보가 한 얘기지 내가 한 얘기냐고. 그럼 내가 신천지면 김민석이 신천지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지능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지능 유튜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건 거야. 아니 이게 다 김민석 후보가 4대1 만들어달라 5대0으로 갈 거다 예언했잖아. 김민석이 4대1에서 시작해서 5대0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잖아. 내가 했어? 내가 예언했냐고. 아니 그런데 그거를 뭘 신천지가 어떠니 무슨 털레반이 어쩌느냐 하고 저를 공격을 하면 그럼 김민석이 털레반이야 씨발. 이 정청래랑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털레반이라고 그러잖아. 왜 정청래랑 똑같냐고 말씀드리냐면 친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반명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청래가. 예? 이 저지능 유튜버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말로는 명팔이 하면서 실제로는 김민석 당대표가 지금 4대1을 만들어달라고 5대0까지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아니 도와주질 못할 만큼 방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왜 임미애를 찍으면 안 된다. 왜 임미애를 공격을 하냐고. 찍지 말라 그럴 거면은 확실히 사표가 되는 건 김용호잖아. 김용호 3% 받는 것 중에 2%만 김용한테 가면은 김용이 확실히 5등 안에 들어가지. 그러면은 김용호 찍지 말고 김용 찍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임미애를 표를 못 가게 만들려는 이유가 뭐야? 이게 저지능이거나 반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저지능이거나 반명이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왜 임미애를 끌어내려? 김용호는 어차피 김용호를 내려야지. 김용호 거 2%만 가면은 아니 지금 1% 이기고 있는데 2%만 가면 5등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용 후보가. 근데 굳이 서미애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저는. 이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김용을 놔두고 임미애를 서미화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굳이 임미애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이게 무슨 악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더 보여요?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지능 얘기는 하지 말자 그죠? 당대표가 국정 1호도 모르는데 국정과제 1호도 모르고 있는데 당대표가 무슨 또 지능 얘기를 합니까? 예. 뭐 평당원들이야 그거보다 더 지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제가 이제 더 떠들 것도 없고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호남 우리 당원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서 4대1 일단은 문제는 뭐였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호남에 오기 전까지 임미애 후보가 한 8% 내지 9% 정도만 득표를 해줬으면은 이게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그냥 임미애까지 집어넣자 이렇게 끝나는데 그 대구 경북까지 오는 과정에 대구에서 특히 너무 안 나왔어. 대구에서 한 15% 정도만 나왔으면은 임미애가 그러면 한 8 내지 9%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야 임미애까지 살리자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대구에서 뭐 왜 저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게 이제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호남에서 우리가 몇 표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다고.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70%에 근접하는 이런 득표가 지금 가능해지는 상황이잖아요. 70%가 되는 70%면 충분해요, 여러분. 만약에 뭐 80%까지 가면은 진짜 5명까지 올라온다는 얘기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70% 이상 득표가 지금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예. 저 표가 어디든가 가야 되잖아, 저 70%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몰빵 해봐야 호남 유권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판단을 할 것이고 70% 이상 호남에서 득표를 할 수 있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임미애까지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다. 그래서 떠들 필요 없고 16일날 보면 알아요. 예, 맨날 싸우고 떠들지 마. 여기서 떠든다고 뭐 이제 의미가 있어. 투표 다 들어갔는데 오늘 내일 하면 투표 다 끝나는데 여기다
임미애, 서미와 몰빵 쓰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어? 김용, 서미와 몰빵 쓰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미 다 들어간 거고. 그래서 16일 날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시면 된다. 예,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리 이제 이해도가 낮은 분들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 되면. 결과가 나오면 이해가 되지 뭐.